여러분들이 만약에 대기업의 경쟁자라 그러면은 이 상속세율에서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가업 상속을 하기 위해 가지고 사익 추구를 안 하시겠습니까? 편법 승계를 안 하시겠습니까? 이런 제도를 놔둔 상태에서 사익 추구하지 마라, 편법 승계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어불성설인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속세에 관련돼서 대주주들의 편법 승계나 사익 추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좀 사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상속세 자체를 경감시키는 것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상속세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경제를 본 시각에서 너무 근시안적인 시각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편 세수가 감소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 조선일보에서 특집 기사를 하나 쓴 게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이제 액상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액상담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청년 니코틴이 있고 하나는 합성 니코틴이 있습니다. 근데 합성 니코틴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담배법에 청년 니코틴에 의한 것만 담배로 정의를 하고 있고 합성 니코틴에 대해서는 담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청년 니코틴을 수입하면서 업자들이 합성 니코틴으로 속여서 수입을 해서 담배법이 21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동안에 1조 6천억 정도가 세원을 놓친 게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차등이 있다는 것은 시대에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자면 제약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는 토종신약이나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할 경우에 대부분의 연구개발비가 어디에서 발생되냐면 한국에서 임상이 아니라 해외에서 임상 개발할 때 발생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FDA나 유럽에서 임상 개발할 때 환자 수도 많아야 되고 연구개발자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임상 개발 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십억 대라 그러면 아주 작게 들어가는 거고 수백억 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 턱없이 부족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 회사 중에서 삼성바이오를 빼고 글로벌 빅파마사 30대에 들어간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제 지원이나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이 없다는 이야기. 결국 지난번에 우리가 팬데믹 봤지만 백신이 없어서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결국 제약 주권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사례가 될 수 있겠고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취재 나갔을 때 들어보면 종업원수 10명, 30명 있는 데들은 생존이 급합니다. 창업 이후에 데스밸리라는 죽음의 계곡을 넘어야만이 이제 사업 안정화를 하는데, 사업 안정화 됐을 때 이제 2, 3억씩 이익 생기는데 적자 상태인 경우에도 송금부산이 몇 개 안 받으면 과세표준 2억이 됩니다. 그래서 한줄 지역 2억 남은데 사실상의 현금 흐름은 많지 않은데도 송금부산이 방법 세무조정 해보면 과세표준이 3억 4억 돼서 9%가 아니라 19% 적용받는다.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대기업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세정의나 조세행평 차원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요.